방금 소개받은 책 읽어주는 남자 권호성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지개 같은 다단계 연금성 소득을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열심히 해봤지만 잘 안 잡혔어요. 저는 직급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물줄기를 터져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기존에 그냥 이렇게 정글의 시스템에 야구강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변하지 않고 살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새로운 운전법을 배워야 돼요. 저 얼룩말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영장의 동물이 어떻게 뭔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과거의 선택이 현재 결과를 낳듯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바로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동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같이 망가지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직급을 하시더라도 직급이 내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전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는 일, 내가 가슴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과 몸과 막 이게 진짜 간절히 막 미칠도록 신념이 꽉 찰 때 전달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하시면요 직급에서는 오늘 보상 프렌도 얘기하겠지만 Y 비전인가 Y 직급인가 다른 데는 보통 한 5년 정도 고생해야 산토리니 언덕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직급 보니까 딱 2년이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제 파트너랑 같이 어떻게 해요? 이 산토리니 언덕에서 스테이크 자르면서 와인 한 잔을 기우는 게 제 꿈이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천시부려 지리여 지리부려 인화인데 간단하게 하면 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선택에는. 그러나 지리 땅의 이로움만 못하다. 땅의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인화만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시가 딱 맞았기 때문에 직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이로움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화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기준이 이걸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요. 천시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되는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를 거쳐서 4차 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떻게 해요? 뭔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없어질 직장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의식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소유의 종말의 시대가 되어 있고요.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인류들이 신인류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고 지식을 쌓는 그런 동물과 다른 생각이 있는 그런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자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그걸 빗대서 바로 어떻게 스마트폰 없이는 생각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살아가기가 힘들어하는 족속이 태어났는데 그게 호모 사피엔스랍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인류 문명을 바꾸기 시작하다고 성균관대에 우리 최재봉 교수께서 지금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 앞으로의 모든 권력이 부가 소비자에게 권력이 이동되는 시대가 호모사피엔스 시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모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봉입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그런 호모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대신하고요. 쇼핑도 이걸로 대신하고 이 스마트폰에 기반한 라이프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10대 기업에는요 7개의
강력한 플랫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7개의 기업이 오로지 호모사피엔스가 표준 인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죠. 애플은 생태계의 창조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존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게임하듯이 디지털 이미지 보고 물건 고르라 그러면 로봇 키바가 나한테 오더가 들어왔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기 시작하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놓으면 그 택배로 집에 옵니다. 그게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표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출했을 때 자본도 집중해주고 시장도 반응하고 성공할 길이 열린다는 걸 세계 탑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핫플, 우버 같은 서비스, 택시 업계 갈등이 보통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돼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방어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에 맞춰본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우버나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이미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특이 현상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차를 잘 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과거의 문명의 표준에 집착한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생태계는 다른 대륙의 생태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 80% 인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만의 생태계를 고집한다는 게 옳은 길일지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절대 권력자가 되는 사회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는요, 무조건 소비자가 왕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소비 시장부터 변화가 온 것이죠. 과거에는 검색해서 물건 샀다 그러면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방송을 보고 다 구매하는 보편화된 현상이거든요. 이제는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게 된 거죠. 아디다스는요, 스피드 팩토리,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정의를 했는데요. 신발은 동남아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보낸다.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음악처럼 소비자가 딱 눌러서 선택하면 그때부터 생산하죠. 계속 쓸데없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더가 들어오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된 모델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시범 생산이긴 하지만 오직 10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딱 누른 순간 어느 직원도 어떤 게 오더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조의 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죠. 요새 광고 보세요. TV가 잘안 보죠. 대량의 소비를 촉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광고만 하면 팔 수 있어 라는 계획이 쓸모가 없어지고 누가 이거 되게 괜찮네 그러고 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도 경영의 방식, 제조의 방식, 소비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짧게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인류로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어떻게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 5년 전만 해도 까똑까똑 하는 거 굉장히 싫었습니다. 근데 카톡이 없었으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4박 5일 동안 출장 갔을 때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택시도 부르고요, 거기에서 연결하고요, 국제전화가 무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사용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부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대에는요, 이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한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제 어떻게 계급 사회가 신계급 사회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번에 여기에서 나왔지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지옥과 같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요? 와이파이 지역을 벗어나는 순간 멘붕이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통신 두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저 찾는 모습, 드디어 찾아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밥은 안 먹어도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같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쇼핑이 일어나고 모든 통신이 일어나고 모든 연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연결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다음번에 읽어드릴 거예요. 초연결 사회. 왜 모든 부가 바뀌냐 이게.
그럼 이렇게 바뀌는데 왜 안 바뀌고 그냥 사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겠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신계급이 향상이 되는데, 자,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국왕이나 이런 어떤 큰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시 패스한 사람, 한의사, 치과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들, 변리사들, 이제 계급,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밑에 누가 깔려 있어요? 서민.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계급 사회인데 앞으로 계급 사회가 단순화됩니다. 서울대의 윤희긴 교수가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2090년 정도 되면 제1등 계급 0.0.1% 바로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사람, 퍼센트가 중요해요. 0.0001%. 그리고 그 0.001% 플랫폼과 연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0.002%만 일반적인 선택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나머지 제3계급이 중요합니다. AI가 90%를 다 대체한다. 그리고 나머지 AI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아주 핫바리 일들, 그 일을 대부분의 인류가 나머지 99.997%가 초빈곤에 빠지는 사회가 도래한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미래입니다. AI 제4차 혁명에 우리들에게 오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등급의 지금 호모사피엔스의 등급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레벨 1은요, 단순 사용자, 카톡이나 하고요,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앱을 5개 이상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단순 사용자. 근데 5등급 정도로 하시는 분은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카톡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뭔가 선물도 보내고, 그죠? 선물도 주고받고. 아직도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호모사피엔스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우리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장 하나 만드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이제 엄마 나 통장 만들어 가고, 애 엄마가 야 통장 만들어 가자 하니까 왜 통장 만들어 어디로 가는데? 아 은행에 가야지. 왜 은행에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카카오뱅크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월말 되면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요. 그걸 볼 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볼까? 침팬지로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등급의 창조자는 못 되더라도 같이 연결해서 비즈니스 동업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등급은 못 되는데 뭐가 되라고요? 동업자는 되거라. 바로 직급이 그런 모델입니다. 동업자 형태를. 여러분이 직급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못 만듭니다. 아마존 같이 플랫폼 기업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협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45억 명에서 곧 60억 명까지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던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조, 에너지, 금융, 유통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플랫폼 기업이 전체 기업을 1등서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대이동을 한 겁니다. 돈이 5,500조가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2008년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가장 돈 많이 5,500조가 몰린 곳이 바로 플랫폼 기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 자본을 싹쓸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게 알리바바고 그게 아마존이고 이베이고 진등이에요. 이런 어떤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아마존 기업이 20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에는 이익을 갖다가 내지 않겠다라는 제프 베조스의 철학이 30년 동안 이익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익 난 것을 다 미래를 위한 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는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바로 월마트는 떨어지고 아마존은 올라가고 전체 500조가 넘던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마트가 50년 동안 유통업계를 장악하다가 지금 300개씩 매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마존은 철수할 매장이 없습니다. 아예 매장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그 기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존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시어스 백화점, 130년 됐던 백화점이 작년에 망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메이어스, 라이디오 샤크, 페니백화점, 식료품 가게들 싹 다 지금 다 공룡한테 잡혀먹고 있습니다. 잡혀먹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지금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중에 자, 지금 이게 실행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기술 다 돼 있고요. 떠 있는 할인 창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주문하면요 1분 내로 배달이 완성되는 거예요. 1분 내로. 그것도 집 앞으로 드론이 와서 딱 앞에. 그러면 현금 지금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갖다 댑니다. 스마트페이로 착 결제하면 집 놔두고 싹 또 사라져요. 이렇게 초연결 시대, 속도의 경쟁,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몰라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 빅4가 지금 다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바로 구글이, 페이스북이,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그 다음에 애플이. 이 빅4에 저는 앞으로 10년 내로 여기에 직급이 빅5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2019 이제 코리아 트렌드 요거 이제 배웠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특화만 생각하세요. 앞으로 특화 상품이 뜬다. 그래서 직거래 상태가 움직여진다. 플랫폼 기업이 형성이 되고 돈을 플랫폼 기업이 다 갖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플랫폼 기업이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같이 나누는 기업이 있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나가면 딴 얘기를 해요. 직급 다단계 아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회를 못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맷돌이 움직여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직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길래 그러냐? 바로 그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물건을 쓰면 기존 유통에 있는 업자들과 나눠먹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제조회사와 기존 유통회사들이 나눠먹게 되어 있는 이익이죠. 그죠? 도매상, 소매상 총 이렇게 거쳐서 60% 정도, 70% 정도가 마진이 붙어서 우리한테 오는데요. 할인 매장이 조금 압축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라 해가지고 인터넷을 좀 더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나눠줬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부의 배분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당치 않은 것 같아요. 올바르게 부의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쓰기만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비용들이 남죠. 이 남는 거를 아까 예를 들어 우리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마케팅, 그게 지금 직구 마케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하냐? 혼자 직거래하면 안 줘요, 돈을.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소비자 협동자 개념으로 자꾸 뭉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직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물건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그 물건만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스가 나야 하나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 윈윈. 제조회사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유통을 대신하는, 바로 그 유통을 대신하는 대가로 바로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과거의 방문 판매 시대에서 다단계 사업에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직급이 종합 쇼핑몰 개념으로 진화하는가, 이걸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기업으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이익을 나누는 공정 플랫폼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플랫폼 직구퍼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노사피엔스의 9등급이 돼요. 10등급은 못해도 9등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배분을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느냐. 여러 7가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바로 마케팅의 바로 공정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 명의 위스 펼쳐서 여러 명의 자식을 많이 낳아야 꼭 성공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만약에 우리 저쪽 계신 분한테 애를 한 5명 나오면 한 100억 준다면 나와볼 수 있겠습니까? 네. 낳다 죽어요. 무모한 돈을 하지 마시고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그래서 요즘 방식은 바이너리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간단하게 돈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슈퍼에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지금 막 인터넷 쇼핑몰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죠? 자,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 예, 그걸 바꾸듯이 내가 그렇게 생필품을 바꿔 쓰는 마트를 바꾸는 방법을 내 주변 분한테 알리는 거예요. A와 B한테 알리면요, 이 사람이 이해해요. 다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소비하는 거를 바꾸는 거구나,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단계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잘 알리면 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좌우에 잘 알려놓으면 요 사람들이 알아서 또 알려요. 알아서 막 알려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써요. 나 혼자 쓸 때는 작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쓰는 것이 늘어나면 점점 세월 가다 보면 늘어야 안 늘어요? 자꾸 늘어요. 제가 베트남에 가 있는데도 자꾸 늘더라고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베트남에 알렸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알리고 대만에 알렸던 사람이 중국에 알리고 베트남에 알리고 막 서로 알리면 이것을 하나로 원서브로 연결해서 한 군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퍼진 모든 것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합산해서 주 단위로 결산해서 돈을 주겠다. 어렵지 않죠? 전 세계 글로벌 원서버가 되지 않으면, 확장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조금 하다가 해외 기업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갖다가 검토할 때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확장성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시장이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급은 지금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한 180개 국가에 다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3대 정도 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갈 거예요. 오픈이. 한 1년에 3개씩만 나가도요, 180개면 60년 걸립니다. 이해됩니까? 확장성이 없는 마케팅은 하지 마라. 정리됐죠? 자, 그러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직후는요 35% 법적 부분을 현금에 최대한 다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운영의 상품면에나 공정하게 나눠주겠다. 그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주느냐?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로 나가고 통합으로 원수 시스템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비비라고 했는데 이거 보너스 볼륨입니다. 그래서 완비비가 1,000원 정도 달러로 기준하면 그냥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그 완비비만 가지고도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회원들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비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직급이 가입비가 있는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200만 원 꼭 박아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 잘못 알고 있어서 선택을 못했어요.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정보의 차이입니다. 가입비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입은 되는데 가입만 돼가지고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고요. 멤버가 되셔야 돼요. 20만 비비. 그러면 4만 원 정도 쓰시는 거예요. 생필품 4만 원 정도를 내가 쓰는 것만으로 수익을 발생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야 되나 마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4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들어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GBO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떤 멤버, 그 다음에 원스타, 투스타 되면 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소매마진이 일부 발생되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직구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해외는 이런 소매마진도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의 어떤 종류를 보면 후원수당입니다. 요게 참 메리트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있었던 회사에는 프레시아웃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2000pb, 3000pb가 되면 1000pb 더 오버된 것은 날라갑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그걸 자꾸 맞춰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양쪽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다음 주로 또 이월하는 무한 이월이 진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은 내 소실적 기준에서 12%를 받아간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저축된다. 왜냐? 대실적 것도 내 자산이라는 거예요. 대실적도 내 자산인데 날아가는 게 좋아요? 누적돼서 내가 받아갈 때까지 가는 게 좋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후원수당은 내가 소실적 기준에서 12% 받아간다. 추천수당이 있는데 그건 내가 추천한 일대에 대해서 물건을 사면 5%씩 지금 받아가는데 내년부터 10%와 20%로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내년에 들어오시고 시작하시는 분은 굉장히 소득이 늘어나는 어떤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은 추천 매칭 수당을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차별화는 이 추천 매칭 수당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를 구분해주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봐요. 우리 정찬호 스폰서님은요, 지금도 충분히 월 2억 정도 버는데 왜 더 노력하느냐? 이 추천 매칭 수당이 있기 때문에 저를 후원하신 거예요. 왜? 저를 또 하나 키우면 2억 벌던 게 3억이 되니까, 3억 벌던 게 5억이 되니까. 왜?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 도전 가능한 이 추천 매칭 수당이 리더들한테, 진정한 네트워크들에게 바로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구분이 안 돼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좌측 우측 상관없이 내 파트너의 소실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필요해서 추천한 사람을 같이 후원해가지고 그분의 후원수당을 도우면서 나는 추천수당을 받는 팀워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천시부려 지리부려 인어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과 사람에게 싸우게끔 만드는 마케팅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눈물 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추천 매칭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서로 협력하고 파트너끼리 하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 이 직급 마케팅이 없다라는 것. 이 직급 마케팅이 없기 때문에 블랙 마켓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덤핑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또 책 읽어주는 남자로 3로 또 오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